오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쓰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반복하다 보면 또 이게 주관식도 아니고 저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어떤 스킬, 기술을 배우는 거라서요. 반복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좀 이게 어디 있는지 아니면 여력이 되신다면 틀린 지문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이나 두꺼운 펜 같은 걸로 칠해갖고 제목하고 키워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교재를 예를 들면 1페이지 보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전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답은 다 자유수 결합수 문제인데 자유수 결합수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유수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한다.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옅은 형광펜으로 우선 칠하시고요. 나중에는 색깔을 더 진하게 가셔도 되고, 나중에 빨간색 펜으로도 칠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진한 색으로 칠하면 나중에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맨 처음에는 샤프로 이렇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 때는 키워드만 딱 생각나니까 그거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하고 옳고 옳은 거 아닌 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고요. 또 하나 공부할 때 우리 공부한다고 하면 뭐 앉아서 막 쓰면서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듭니다. 일어나서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책상에 이런 거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그러니까 다리는 스트레칭 하면서 입으로 눈으로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되게 싫죠. 근데 그게 되게 방법이 좋으실 거예요. 피곤하지도 덜하고 한번 다양하게 앉아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암기한다고 하면 이거 글씨 써갖고 뭔가 외워질까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방법으로, 그러니까 만약 진짜 피곤하고 잠이 안 올 때 잠깐 보고 그러고서 푹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 20여일간은 좀 가장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단한 시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따기 쉬운 시험도 아니니까 조금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 싫다 무조건 거부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시험은 뭐 아시겠지만 떨어지면 보상이 1도 없습니다. 뭐 된다고 당장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떨어지면 1점 차례도 떨어지면 또 시험 봐야 되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보시면 정말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한글 조금 아시는 분도 더 어려운 시험도 필기 보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퀴즈는 다 풀어보셨나요? 중간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중간에 딱 이렇게 채점 제대로 하고요. 그렇게 할 텐데 처음이라서 한번 본인이 확인하고 이것 또한 점수의 의미보다는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고 나름 그래도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문제를 조금 더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게 저는 질문 다른 여기인가 모르겠는데 CBT 문제 이렇게 컴퓨터로 푸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관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중에 컴퓨터 관련된데 거기를 이용하든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탄수화물 배웠는데요. 많이 기억나십니까? 어디 갈만하다 이러면 딱 떠오르시면 공부하신 겁니다. 어디 갈만하다고 그랬죠? 예, 걷고 갈만하다. 예. 이따가 시간 나오면 탄수화물도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이 될게요. 오늘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배우거든요. 가장 쉬운 문제는 뭘까요? 단백질, 탄단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어느 정도 아시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없으면 내지는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빨리
복구를 하셔야지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이따가 중간에 끝나고서 끝날 때쯤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이거 시계가 없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단백질부터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어떤 교과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나오는 책도 있고요.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교재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나옵니다.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암기 공식을 다 외우시고서 저는 탄단지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방으로 적용하신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거 염두해 두시고요. 기본 교과서는 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 책은요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탄수화물 배우면서 마지막에 단계, 소화하기 전 단계가 단당류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다당류가 분해돼서 이당류, 단당류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몸에 소화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소화는 서로 됐고 걔도 더 분해가 됩니다. 우선 분리될 수 있는, 외부 환경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단당류고, 그러면 단백질도 그게 있겠죠.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여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분해되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게 동의어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수 단백질이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단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은 또 이따가 나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탄수화물은 똑같은데 정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류, 분류, 뭐였죠? 이해를 못하겠네. 특성. 예, 특성. 분석, 변형인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똑같이 지방하고 갑니다. 정의는 단백질하면 아미노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 탄수화물하고 지방과 달리 촌이라고 말씀드렸죠. CH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있죠. 질소 얘기 나오면 다 단백질입니다. 답은. 그게 나중에 아미노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계에서는 질소, N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단백질이다. 이걸 꼭 알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질소로 인해서 단백질 양도 구할 수 있고 되게 그 질소의 어떤 가중치를 많이 줍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하고 이거하고 틀리게 N이라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교과서를 한번 천천히 볼게요. 51페이지 기본 교과서 보시면요. 정의와 구조 나옵니다. 첫 번째 줄이 금방 말씀드린 N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미노산이 꼭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펩타이드란 이제 묵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합 용어는 다 솔직히 모르셔도 조금 문제 풀 때 좀 힘들긴 한데 모르셔도 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꼭 아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에서 마지막에 단당류로 가듯이 얘는 마지막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까지는 꼭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소화는 아니고요. 밖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분해될 수 있는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근데 그 녀석들이 최소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이 용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옆에 우선 구조 보기 전에요.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 키 보면 똑같이 한번 출제된 문제인데요. 성인 기준의 일일 섭취량이 한 80g 된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구성인데요. 53%, 23%, 16%, 7%, 1%. 여기도 질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16%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비율 중에 질소가 한 16%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가
탄소의 그 함량을 물어본 적 있어요. 이따 문제 보실 때 할 텐데 이 애우는 방식은 조금 제 생각인데 H만 뒤로 빼고요. 그러니까 CO 촌을 애우셨다면 CON H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게? 이거 제가 암기 안 하려고 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H만 뒤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촌에서 여기서 100%에서 50 반씩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한 25%, 얘는 한 13%, 얘는 4%에서 7%에서 정도 왔다 갔다. 대충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탄소가 10%인가로 나와갖고 답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형식만 아시면 이거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H가 뒤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N은 16%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13%면 답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비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구조 넘어가고요. 펩타이드 결합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단백질의 구성, 형태를 보겠습니다. 구조 되게 복잡합니다. 살짝 넘기시면 뒤에 그림 있죠. 이게 단백질의 구조인데 뭐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이런 거 설명 안 드릴게요. 질문에 나오면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부터 한번 대충 볼까요? 뭔가 처음에 어떤 직선 같은 형태가 두 번째로 이제 2차 구조가 됐을 때는 점점 많아져갖고 꺾이고 나선형 이렇게 둥근 형태가 약간 되고요. 3차에는 더 복잡해졌죠. 사실은 3차면 사실 단백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은 3차가 4개 합쳐져갖고 있는 4차 형태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한 4차 정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만 하시고요. 여기 키워드 아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4차가 우리 그 탄수화물의 다당류하고 비슷합니다. 분리가 되면 3차가 되고 2차가 되고 1차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다당류가 2당류가 되고 단당류가 되고 뭐 이런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에 1차 구조에서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은 무조건 유지된다. 아무리 분리가 돼도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거 아시고요. 앞에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구조를 나중에 천천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시험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구조에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해가 돼서 4차, 3차, 2차, 1차로 내려가도 펩타이드 결합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는 뒤에 그림하고 왔다 갔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선 형태입니다. 나선 형태란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약간 꼬였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차는 그냥 한번 볼게요. 뒤에 왔다 갔다 보면 섬유상, 부상 단백질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3차면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넘어간 거는 시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해만 하시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가 분리돼서 1차가 돼도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은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넘기시고요. 구조. 그럼 재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서요. 처음 오신 분도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기본 교과서 내용을 거의 똑같이 제가 편제를 해놓은 거라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나중에는 제 책을 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촌 이해 가시죠? 반, C-O-N-H 써놓은 게 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줄에 펩타이드가 아니라 제가 못한데 펩타이드입니다. 타이, 웃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펩티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읽는 방식 차이인데요. 똑같은 말이고요. 폴리펩타이드 이런 말 모르셔도 되고요. 구조로 볼게요. 1차 구조에 보면 펩타이드 서로 묶였다. 여러 번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2차는 나선 구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의 지문에는 소수성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 이런 말 나오는데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풀 때 제일 뒤에 있는 번호로 풉니다.
4번 단백질 구조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예, 나선 구조는 2차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문제요. 3번 한번 볼까요? 정말 팁인데 산업인력관리공단 문제에서 지문이 긴 거라서 답이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1, 2번에서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정말 의외로 4번에서 되게 쉽게 쉬운 답이 되게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풀면서 보는데 이것도 뭐 굳이 그렇다고 보긴 그런데 하여튼 10%의 탄소 아니죠. 50% 정도 되죠 아까. 예. 4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14번은 틀리셔도 됩니다. 사실 무슨 결합을 안 하셔야 되는데 3번이 답이고요. 글리코시드는 단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 결합 얘기입니다.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까지 볼까요? 18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몇 g이죠? 80g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혹시 답 못 푸신 분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십시오. 14번부터 이제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볼게요. 이제 단백질 개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단백질량을 알고 싶어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는 질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질소량으로 단백질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질소가 한 16%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따져보면 얼마나 있냐 그러면 이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16%가 0.16에 예를 들어서 1g이라면 1g에 얼마큼 있냐 이거 하니까 6.25라는 게 나옵니다. 암기하기 쉽죠? 625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6.25라는 그런 개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개수 이거 항상 일정한가 그래서 개수라고 하죠. 결론 공식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몇 프로? 14.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량으로 단백질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질소량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질소 개수는 항상 6.25% 그 정도 나오니까 6.25라는 게 곱해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공식하고 N이 그러니까 질소가 16% 있다는 거하고 질소 개수는 6.25라는 거 암기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량 얼마를 집어넣으면 바로 단백질 양이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에서 계산 공식이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에 있는데 둘 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도 과정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6.25하고 16%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디 있냐면요. 57페이지에 있거든요. 교과서의 57페이지에 중간 밑에 질소 개수의 산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써 있어요. 그대로. 질소는 16% 정도 있고 그래서 그 개수는 6.25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문제가 없어서 그것만 보시고 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제 교과서 문제를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의 평균 함량은 몇 프로라고 했죠? 예, 16%.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너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고 많이 나온 문제죠. 9번은 6.25, 625, 2번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17번 문제 몇 번일까요? 답이 뭘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이거 4만 찍어놓으면 됐죠? 네.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옆에 그 컴퓨터에 그 전자계산기도 같이 있거든요. 20. 몇 번? 25. 예, 25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예. 첫 번째 계산 문제 단백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정의는 지금 된 거고요. 칠판이 작은 관계로 중간중간 지울게요. 그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뭐가 있을까요? 정의 배웠으니까 종류 배워야겠죠. 종류는 이제 탄수화물 비교하면 뭐 거포갈만 뭐 그런 거하고 자맹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얘는 구분이 사실은 그냥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거든요. 단백질의 분류, 종류, 예. 다행인 것은 얘는 그 단당류, 다당류 이런 걸로 구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단순하고 복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단순 복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 복합이냐 뭐냐 물론 구분은 의미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이런 논리는 똑같습니다. 지방분. 그러니까 복합 단백질이냐 복합 지방이냐 이런 구분보다는 이게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보면 복합부터 보겠습니다. 그 뭐 앞에 인이나 핵, 당 뭐가 이렇게 붙은 게 다 복합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시기 너무 쉬우실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카세인, 인도 이제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분보다도 제 교과서에 있는 나중에 그거부터 확인할까요? 죄송한데 제 교과서도 좀 같이 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단백질을 의미한다 이거를 같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이냐 복합이냐 이런 것보다도 얘가 단백질이야 이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제가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단순 단백질에서 보면 나머지 모르셔도 되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마이오겐 같은 것도 뒤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셔야 될 게 밑에 있는 제인, 옥수수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의 단백질은 제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 나오고요. 바로 찍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인 옥수수를 밑줄 쳐놓으십시오. 제 아들 이름이 원래 제인인데 지금 이름 개명을 했지만 그 아이는 옥수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인 옥수수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 당, 금속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카세인은 아셔야죠. 저희가 카제인이라고도 하고요, 카세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죠. 유천 단백질이라고 다른 단백질도 있는데 얘가 우리가 만드는 나중에 치즈 가장 관심 있는 치즈의 가장 주재료입니다. 카세인. 그리고 저희 문제가 전에 나왔는지 몰라요. 얘는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서로 뭉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카세인은 아셔야 되고요. 동물성, 식물성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다 똑같은데 동물성 그 다음에 식물성을 얘는 포화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불포화라는 말을 씁니다. 정의 개념은 왜 포화냐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그걸 포화 단백질, 포화 지방이라는 걸 다 쓰는데 얘네들 단백질하고 지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는 포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고요. 얘는 동물성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포화는 동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필수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화하고 필수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필수는 말 그대로 몸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이 아이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지를 알려드리고 얘도 필수 지방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필수 지방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게 분류죠, 사실은. 이게 지금 포화, 불포화, 필수로 나누는 게 단백질의 분류입니다.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에 보면 체크할 거 계속 말씀드리면 우유 단백질의 카제인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쌀 단백질에 보면 곡류 단백질 옆에 보면 쌀 단백질 있죠. 글로불린하고 오리제인입니다. 쌀은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불린이고요. 아까 제인은 옥수수라고 했죠. 되게 헷갈려하세요. 오리제인 오리가 붙으면 쌀입니다.
그 다음에 밀단백질 정말 많이 보셔갖고 자연스럽게 암기 되시겠지만 지금 한번 보면요. 글루텐, 우리 왜 밀가루 글루텐 형성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글루텐이라는 녀석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셔갖고 암기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글루텐의 특성은 점탄성입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성질이거든요. 근데 앞에 글루아딘에서 점성이 오는 거고요. 티읕이니까 티읕, 그러니까 탄성은 테닌에서 오는 겁니다. 두 개가 합쳐서 글루텐으로 가는 거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콩은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그냥 생콩 드셨을 때 무슨 맛 나세요? 예, 이제부터 신맛이 납니다. 글리시닌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하세요. 시자 들어간다는 게 콩 들어가면 시입니다. 이제 글리시닌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만 했고요. 이거는 단순 복합을 떠나서 이게 단백질인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필수 동물성, 식물성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이 교과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단백질 부분이 제일 잘 안 돼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되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한차 천천히 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53페이지 보면 아미노산 나왔죠? 53페이지에 보십니다. 아미노산인데 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 종류 있죠? 산성, 중성, 염기성 이거 X 치세요. 종류에는 그냥 X 쳐시면 됩니다. 아미노기,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 나옵니다. 이건 정말 잘 나옵니다. 단백질에서 탑이 이거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뭘까요? 다음 주 필수 아미노산인 것은 아닌 것은 이거겠죠?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암기 공식이 어려웠었는데 제가 만든 건데 그 페루라는 나라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페루 좋습니다. 마추픽추라는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잉카 운명. 페루에 가면 이발을 할 때요 매트에서 합니다. 예. 진짜 매트 위에서 합니다. 근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나무 매트라고 하시지 말고요. 트리 매트라고 하시고요. 혹시 여력이 되신 분은 요 매자 앞에 황이라는 것까지 쓰시면 돼요. 황으로 만든 매트.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페루 트리 매트 이발. 근데 이런 센스는 있으시죠? 리거든요, 얘는. 이거 뭐 이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리신인데 페루 매트 이발. 이거 암기 공식 좀 많이 알려드리는데 혹시 본인이 더 좋은 거 만드실 거면 그걸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결과거든요. 꼭 암기해야 되고 이건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디 갈만하다, 뭐 자매인류, 과포 갈만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오늘 많습니다. 그거 한 지금 오늘하고 4주차 정도는 정말 거품물질도 많은데 암기라는 게 좀 힘들긴 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문제 푸는 데는요. 자, 페루 트리매트 이발. 페루 가면 트리매트에서 이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교과서 보면 5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그겁니다. 반류, 류신, 폐류입니다 사실. 류하고 하면 한번 맞춰서 보세요. 옆에다 써갖고 페루 트리매트 이발 써놓으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는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기 식품과학기능사에서 한 번도 안 나와서 좀 의아하긴 한데 아이에게 더 추가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 상식적으로 한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필요하니까 아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냥 아희만 들어가면 돼요. 예, 근데 문제 식품과학기능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바로 문제 밑에 나오네요. 확인해 보세요. 뭘까요? 공식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다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글리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종류를 봤습니다.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페이지를 보고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 단수 단백질, 복합 단백질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종류만 그러니까 뭐가 단백질이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 필수 단백질만, 필수 아미노산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풀게요. 제 교과서예요. 13페이지 보시면요. 제 교과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교과서 편제대로 바꿨는데 중간에 뺄 게 너무 많아요. 이 교과서가 조금 이 부분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해가고요. 아미노산 보면 첫 번째 있는 아미노기, 뭐 카르복실기 아까 그 X 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X 치셔야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필수 아미노산만 아시면 됩니다. 페류, 트리메트, 이발. 매 앞에 황까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문제를 볼게요. 밑에 단백질가 있는데 단백질가는 아까 단백질에서 계산 문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잠깐 문제 풀고 올라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43번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거 되게 쉬워요. 지금 많이 보시면. 근데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공식 알라닌입니다. 4번입니다. 막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그 17번은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똑같죠? 글리신 4번입니다. 살짝 응용이 들어갑니다. 17번은 약간 응용 문제라서 한 칸 낀 거고요. 필수 아미노산 분포에 가까운 식물과 거리가 먼 것은 좀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옥수수입니다. 아미노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함유 아미노산은 뭘까요? 맞히시면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네. 1번입니다. 아까 황 앞에, 매 앞에 황자 시라고 했죠? 진짜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매트가 앞에 뭐였지? 진짜 고민되거든요. 근데 한 6개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이제 두 번째 계산 문제인데요. 이거는 위에 공식하고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밑에 문제야 큰 거 있죠? 뭐 표 있고 막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문제 정의는 단백질가입니다. 단백질가. 이제 지방가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지방에는. 근데 단백질에서는 단백질가 요 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공식 되게 어렵게 써 있죠. 그죠? 자세히 안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쁘게 안 써놨는데 여기서 맨 처음 중요한 건 단백질가 공식에서요. 단백질가, 그다음 땡땡하고 식품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FOB 표준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문제로 바로 볼게요. 형태가 다른 형태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바랍니다. 맨 밑에 이제 11번 볼게요. 필수 아미노산에 뭐래요? 근데 단백질 가를 구하래요. 근데 문제에 보니까 제가 음영 처리된 거에 보면 굵게 한 게 트리토판이 5mg이었대요. 근데 표에는 트리토판이 표준값이 얼마로 나왔죠? 찾아보셨어요? 표준값, 트리토판 표준값 10이죠? 그러니까 표분에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5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써 있는 게 틀렸어요. 50이 아니라 5입니다.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체크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 이겁니다.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문제 많이 나오는데 곱하기 100이라는 거잖아요. 비율이잖아요. 저희 그 여태까지 본 것 중에요. 맨 처음에 수분활성도 빼고는 다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이 꼭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이거 마지막 문제는 50입니다.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계산 문제 단백질에서 끝났습니다. 지방이 좀 많아요. 단백질은 두 개 맞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6.25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저희 필수 아미노산까지 해갖고 종류까지 봤고요. 이제 특성을 봐야 되는데
자, 특성 이 기본 교과서가 너무 와닿았다는 설명돼 있어요. 근데 단어 위주로만 한번 읽어보고 제 교과서에서 제 기본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기본서 55페이지입니다. 단백질의 특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밑줄 치실 거 다른 거는 다 치지 마세요. 그냥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용해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 교과서로 가서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염용이라는 게 뭘까요? 염에 녹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소금 이런 거에 녹는다는 거고요. 염석은 뭘까요? 단어만 기억하세요. 뒤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더 헷갈리실 거예요. 염석은 뭘까요? 뭔가 솔팅 아웃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전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옆에 써 있네요. 묽은 염 농도에 뭐 감소하는 현상. 예, 이런 거 몰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만 계속 보시는 겁니다. 등전점이라는 뜻이 뭐냐면 중간에 보면 전기 영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줄에 설명 보면 단백질에 전기를 걸어주면 마이너스로 된 것이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로 가고 것이 마이너스로 가고 뭐 이동한다 막 이런 뜻이죠. 등전점의 개념은 같을 등자 써갖고 정기적으로 중성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개념만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등전점에서 침전이 되거든요. 그거는 옆에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등전점이란 단어 한번 보시고요. 침전성이라는 거 말 그대로 침전된다 이런 뜻이고, 자기소화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저희 탄수화물에서 쌀을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기입니다. 육류에서 보면 왜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잡으면 병직이 일어나고 자기소화 때문에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 있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소화라는 거는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해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의 특성 단어만 쭉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제 거를 볼게요. 제 거 15페이지입니다. 단백질의 특성에다가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소화,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침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소화, 반응, 침전. 이거 아예 쓰신 김에 여기다 염용이라고 쓰시고요. 반응 옆에 얘는 염석, 그 다음에 등전점 써놓으시면 됩니다. 못 쓰지 않는데 너무 못 쓰게 되네요. 소화라고 쓰고요. 반응, 침전, 반응 옆에는 염용, 침전 옆에는 염석, 등전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의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첫 번째 말은 되게 쉬워요. 이건 그냥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데 소화되면 가열해갖고 뭐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인 건 소화하기 위한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열돼도 1차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떤 특성이 첫 번째 소화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보시면요. 제 교과서에 보면 용해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무슨 염용, 염석 이런 말이 녹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성하고 침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어묵 만들 때 소금을 약간 넣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탄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의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지는, 그렇다고 굳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약간 단단해지는 탄력성이 생기는 그런 얘기가 염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석은 침전이라고 써있잖아요. 옆에다 두부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되게 강한, 좀 더 어느 정도, 너무 강하면 안 되고요. 아까 묽은 것보다 좀 더 강한 염을 추가했을 때는 얘가 침전 현상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용과 염석이라는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 그 페이지 보면요, 용해성이라는 말에 물론 다 얘는 친수성이죠. 이건 기본으로 친수성입니다. 녹으니까요. 친수성 이런 공통점 있죠. 보면 염용 녹는 것, 염석, 침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염용에 고기갈비에다 소금을 넣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분은 염용하고 염석은 묽은 약간 저염 얘는 염도가 높은 거. 근데 저희는 시험 볼 때 도움 안 됐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함량이. 그걸 뭐 넣는 거라서 예, 그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CF 응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 소수성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굳는 개념인데 얘는 소수성 물체에서 굳을 때 응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소수성, 친수성이 반대입니다. 예, 소수성. 정리하면 친수성이라는 건 염자가 들어가는 염용 용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응결에 해당됩니다. 금방 설명하신 게 이해 가십니까? 어묵과 두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어묵 같은 경우는 소금을 쉽게 말해서 조금 적당량을 넣어갖고 묽은 용액에 넣으면 약간의 탄력성이 생긴다. 왜 탄력성이 생기죠?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서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약간의 그런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강한 염을 쓰면 그게 서로 뭉쳐서 침전이 되는 현상, 염석이라는 거.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염용은 용해성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상태고 얘는 용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뭉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저쪽에서 했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등전점. 등전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전기가 왔다 갔다 플러스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서로 중심 쪽으로 모이는 거, 그때 단백질은 침정된다. 이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전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박스의 맨 밑에 줄. 그러니까 가장 침전이 상태에서는 흡착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 수분이 다 뺏겼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받아들이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착성이 가장 크고 더불어 기포도 가장 많은 상태. 이 두 단어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등전점에서는 최대가 흡착성, 기포성이 제일 크다. 이런 뜻이고요. 자기 소화는 나중에 또 본다고 했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더 이해하실게요.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면제품에서 탄력의 형성이 주체가 되는 단백질은 뭘까요? 예, 염용성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60번은요, 뒤에도 나오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3번 고기가리입니다. 거기 넣으면 탄력성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어묵에는 식염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는 고기가리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염석은 한번 풀어볼까요? 55번 옳지 않은 것은요? (2번이) 답입니다. 염석, 염용, 친수성을 가장 한다고 그랬죠? 친수성, 가정에서 염용, 염석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번요? 2번입니다. 답이. 수세? 예. 소수성은 응결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오네요.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 소수성 조리하기는 모르시고요. 지금은 이제 체크만 해놓으세요. 조리에 수작을 전해질을 넣었을 때 플로이드 입력이 침전되는 거. 응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수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 등전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4번이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55번은 몇 번이에요? 55번이요? 예, 2번이 답입니다. 소수성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고요. 16페이지 볼게요. 등전점이라는 문제인데 이거 사실 등전점 모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pH가 7일 때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이 이제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등전점에서 아까 흡착성 최대, 기포성 최대란 말 드렸죠? 기포성 최대입니다. 4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4번이죠. 예, 아닙니다.
특성까지 많은데요. 특성이 되게 힘드시죠. 이거 근데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 좀 지나면 다시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반응이라는 거하고 친전하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이해 못하신 표정이라서 되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라는 거는 약간 묽은 염에 의해서 녹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이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염용이라는 말이 되고 친전이라는 거는 너무 빠져서 가라앉는다. 염석이라는 거고 등력이죠. 이런 단어가 친전에 해당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까지 했고요. 변형이 있군요. 이게 다 힘들어하시네. 저도 오늘 어제 꼬박 세워갖고 정신이 없는데. 예. 변성은 사실 단백질의 변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부패라는 파트에서 따로 배우거든요. 그 지방이 변하는 건 뭐죠? 산패라고 하죠. 단백질은 변하는 변질 뭐 이런 게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는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56페이지 보시면 되게 많죠. 그 단백질의 변성해갖고 쭈르륵 나오죠. 거기 파란색 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변성돼도 1차는 변하지 않는다.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2, 3, 4차 구조 변하더라도 3차, 4차 변하더라도 1차는 깨지지 않는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변성의 유형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단백질의 변성은 1차 유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 거에도 있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된다. 1번이고요. 2번은 볼까요? 2번이 답입니다.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펩타이드는 무조건 변화하지 않는다. 예. 2번이 답입니다. 제 책에서 좀 문제 더 볼게요. 17페이지입니다. 그 뭐 교과서를 정리하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뭐 변성이라는 거 반응성, 침전, 소화 증가 이런 말 다 모르셔도 되고요. 가열의 변성 유형 교과서에 있어서 정리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57번 변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예,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예, 5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답은요? 몇 번일까요? 그 교과서에 있던 문제잖아요. 3번입니다. 맞죠? 예. 그 밑에는요? 20번 문제 답은 뭘까요? 맞는 것은 3번입니다. 2차, 3차, 4차 내지는 3차, 4차가 변하는 구조이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요.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용해성 감소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체크만 해보시고 뒤에 봅니다. 뒤에 나옵니다. 열번성, 분자량, 길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답입니다.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답이고요. 길이도 써놓으시고요. 분자량, 길이 답입니다. 변성에 있어서. 두 분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10번의 정답은요? 뭘까요? 염화망가네슘 그 간수가 염화망가네슘이니까 금속이온입니다. 금속이온과 만났을 때 친전. 예, 2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앞에 단백질 나와서 쓰는 건데 30번 문제는 뭘까요? 요구르트입니다.
그 왜 유기산이 유산균이 스타터가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탄수화물 잡아먹어갖고 얘가 침전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요구르트, 치즈, 버터, 우유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저 전에 배웠는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우유로 진짜 그 석유처럼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우유로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찌꺼기. 왜 석유를 기름으로는 뭐 저기 아스팔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애들 뭐 매운 거 먹었을 때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쿨피스? 쿨피스도 우유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유는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졸리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영양 영속 분석점 이해하시고요. 자, 단백질의 분석 나옵니다. 자, 좀 화이팅 해볼게요. 제가 좀 오늘 말이 너무 안 나오네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뭐에 있었죠? 수분부터 할까요? 수분은 뭐가 있었어요? 수분 분석 방법 중에 첫 번째 도마가 말고 예, 칼이죠. 물론 뭐 증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가 있었죠? 정량, 정성. 구분하시죠. 정성, 정량. 정성은 뭐였을까요? 있냐 없냐. 정량은 얼마나 있냐 이런 거였죠. 수분은 K였습니다. 칼, 도마 말고 칼이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뭐가 있었죠? F 있었죠. 펠링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그럼 아예 모르시네. 뭘까요? 외국 사람 이름인데. 베르트람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게 단도 문제는 안 나요. 베르트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지문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공식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보세요. 방송 어디 보십니까? KBS 많이 보시죠? 전 KBS가 아니라 KBS를 봅니다. 이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정량은 FN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얘는 수분이었고요. 얘는 탄수화물이었고 단백질이고 지방입니다. 이거 지방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탄단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KBKS고 FN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탄수화물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것은 뭐예요? 탄수화물을 분석할 때 무슨 방법 쓰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지문은 다 얘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단백질 배우니까 K하고 N이 나오겠죠? 암기하시고요.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석이 어딨죠? 단백질 분석. 너무 이상하네. 자, 제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교과서에 기본서에는 인용이 안 나와서 제 교과서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정성시험에서 지문에 나오는 건 닌, 하이드린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개는 빼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지문에 나오니까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닌, 하이드린. 가장 중요한 건 켈달입니다. 켈달은 정양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뭐 단백질의 분석 방법은 뭐냐,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교과서를 보시려면 57페이지이고요. 제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두 개 다 어느 거나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켈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서 과정도 알아셔야 되고요. 제 교과서에 보면 내지는 기본서 같이 볼게요. 기본서 같이 보면 켈달법 중간쯤에 5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나오죠.
조단백질 정량 실험법. 이 앞에 있는 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왜 뭐 다 태우면 뭐 다른 이물질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빼지 않은 상태. 그러나 대부분의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자는 사실 빼셔도 돼요. 도울 조자를 쓸 때는 의미가 있지만 얘는 그냥 불순물이 있는 상태다 이런 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방, 조탄수화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자는 그냥 빼시고요. 단백질 정량 실험은 켈달이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는 과정도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분해에 황산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암기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예, 켈달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켈달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중국 사람. 예. 중국하죠. 아,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네요.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켈달이 중국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암기하려고 만든 건데 개인적으로 오해 마시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분하다 정말 중국 적당히 해라 이해하시면 돼요. 예. 조금 이게 분해가 나오는 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중국을 딱 떠올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이용하면 굳이 분중 중적 뭐 이렇게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좀 맞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제일 유명한 산이 어디죠? 그 중에 하나가 황산입니다. 이렇게 켈달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부터 해갖고 연계해서 쭉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대충 이렇게 스토리만 비슷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정말 중국 적당히 해라, 뭐 적정하게 해라, 적당히 해라. 저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한 부분이라서 암기 공식 만들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켈달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중국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른 데서는 뭐 되게 웃으시던데. 예. 제 책에 18페이지 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인하이드린 반응 아미노산 정성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고 정상. 예.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뭘까요? 예. 한번보다 말씀하세요. 이게 나중에 K 헷갈리니까 제가 자꾸만 얘는 도마 말고라는 말씀 드려요. 진짜 저거 나오면 저거 찍으세요. K가 뭐였지? 칼피셔가 앞에 있었던 거? 뒤에 있었던 거? 얘는 칼피셔죠. 수분, 기죠. 그래서 도마 말고 막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얘는 켈달입니다. 켈단인가 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켈달 비슷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번은 뭘까요? 원래 확인 안 하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1번 펠링은 뭘까요? 분해. 저기서 보세요. 빨리 컨닝하시고 한 번 더 보세요. 탄수화물 변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속슬렛은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지방입니다. S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압 4번은 그 수분내에서 나온 거였죠. 45번은 뭘까요? 켈달이 중국 사람이니까 분하죠. 이건 예.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게 분해하고 세 번째 중화가 들어오는 게 포인트인데 적당히 해라 중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입니다. 18번 문제는요. 예, 회화라는 게 뒤에 무기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안 외우면. 예, 켈달법 분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중국의 유명한 산 황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요.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미노산의 정량에 이용되는 것은 질소 1번입니다. 단백질 끝나서 조금 쉴게요. 저 말이 너무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지금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있을까요? 한번 책 1분 정도 볼게요.
빨리 넘기면서 제 교과서로 12페이지부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모 박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 교과서 단백질 80g 정도 먹는다는데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촌인데 H 뒤로 빼서 반반반 들어가면 되고요. 무조건 가열하거나 어떤 변성을 해도 펩타이드 아미노산 결합은 유지된다라는 뜻이고요. 1번이 펩타이드 결합, 2번이 나성 유두 그런 얘기고요. 단백질 양을 구할 때 질소를 알 수 있다. 질소 양으로 그다음에 곱하는 건 6.6259 질소는 16% 들어있다. 옆으로 가셨어요. 아미노산은 위에 거 모르셔도 되고요. 필수 아미노산 이발하는데 펠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트리메트에서 합니다. 트리메트. 그래서 트리메트 이발이고요. 단백질가는 문제로 그냥 바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서 14페이지요. 단백질의 분류에 있어서는 꼭 아셔야 될 게 제 아들 제인이가 옥수수 좋아합니다. 네, 카제인은 치즈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다음에 동물성에서는 카제인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물성에서는 쌀 단백질에 쌀은 불린다. 글로불린. 그다음에 제인 앞에 오리가 붙으면 쌀 단백질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하실 분은 옆에 있는 말들이 다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라이신, 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문제 나와요. 뒤에 쌀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단백질은 글루아딘하고 글루테닌이 합쳐지는 거다. 그 다음에 콩은 맛이 어떻다고요? 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콩, 글루시닌. 그 다음에 단백질의 특성 세 가지 소화는 넘어가고요. 반응성이 염용, 그 다음에 침전은 염석, 등전점이고 염용에서는 묽은 염을 쓴다는 거. 그래서 용해도가 가장 높다는 거. 뭐 어묵, 아까 고기갈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침전은 염석 등전점이고요. 진한 염을 쓴다. 염에도 가장 적다. 그 다음에 두부를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소화는 뒤에 고기밭에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넘겨서 17페이지 보면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딱 말씀드렸죠. 하나죠. 1차는 안 변한다. 그런 문제가 쭈르륵 나왔어요. 계속.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요. 분석은 N, K. 켄달은 중국 사람이고 분하다로 시작하는 거. 항상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만 쉬고 가요? 쉬면 다 체크 못 하신 분들 말씀하시고요. 지금 12분이니까 여기 시기가 없죠? 네, 12분이니까 20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13페이지는 문제를 안 푸시나요? 13페이지요? 14. 시험하고 바로 부를게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요. 아니 근데 꼭 말씀해 주셔요. 진짜 저는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왔다 갔다 어디 있어? 저기. 아까 초등학교 안 하신 분들은 네. 안 같이 오셨어? 아니 따라왔어? 내가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뭘 할 종이 수업을 오전에 그 사이버에서 사진 찍었는데 또뭐 세번을 만나고 가리는 난 처음 왔어. 그러니까 아니 나 한 번도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남에 보이잖아요. 출석 왜 안 하셨어? 아니 그래 늦어갈까? 아니 안
가져왔더니. 저도 지금 했다가 죽더라고. 나 있어. 여기는 싫어. 아니 이분들하고 다른 데는 물도 가져오겠습니다. 안 되면 방송 갖고 아니 그다 그렇게 여기서 여기. 이거 안 먹는 거지. 밥을 안 먹고 거기다 안 가지고. 아니야 나 차에 아니 내 차에 있어. 안 갖고 왔어. 왠지 딱 먹으니까 달아. 얘 때문에 그러나? 도로새우야. 하루에 1회씩 마셨어. 속이 편안해져. 그냥 다운받아서 와주시죠. 아까 누른다. 자기 만든 거? 많이 여기 있어. 자기 만든 거? 언니가 만들어 왔는데. 토요일에 살다가 남는 거 먹어가지고 그거 잘못했다요. 아까 거기서 커피를 가지고. 아 이거? 다음에는 가져. 아니 커피빵 하자면 뭐해? 언니 사서 와야 돼. 아니 마음은 물을 다 먹었어. 눈이 치는다. 그러니까 분하다 증류 중국 적당히 한석이 안 됐지. 밑에서 나오는 거 대충 알아주려고. 그건 아니죠. 이런 거는 대충 아니까. 아주 명확한 건 아닌데. 안 가도 되겠네. 언니 비었어. 아, 이거 안 비벼서 이렇게만 바꾸지 말고. 야, 이거 진짜 전문 용어라. 아니 나도 모르는데 이게 좋래. 딴 데도 있었어. 나도 안 왔어. 이 여기는 화장실에서 어딜 가니? 여기가 아니 앉아서 차에서 나 먹으려고 하고 왔는데 먹을 새가 없네. 아 고로쇠물 아 저기 말하셨구나. 고로쇠를 벌써 다 썼어요. 원래 그거 이런 거 되지. 아니 저기가 만들었지. 가짝지가 나서 맛있네. 하고 나는 답답한데도 바빠 죽겠어. 튀긴 거예요? 내가 안 따잖아. 뭐 하느냐고. 뭐 하느냐고. 튀긴 거예요? 아니, 닭다는 거 사서. 그러니까. 아, 닭다는 것도 이런 걸로 됐어요. 잘 살았냐? 꽃차야 좋아야 이 매물을 한 번도 안 먹어요. 맹물이야 고로쇠인데 알지 않아? 지난번에 어디서 가셨어요? 그날 어디 갈 거야? 조이스에 가서 지금 오늘은 뭐 고로쇠인데 이제 어쨌든 올라가고. 교육받으러 오잖아요. 이거 나는 여기니까.
그렇죠.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 선생님도 보시고 저희 잠시 그렇지, 어렵게 내가 되게 맛있겠네. 아니 이것도 드시고 빨리 올라오라. 아무런 관계없이 선생님만 쳐줘.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동안 옛날 쫓아다니면서 해서 맨날 보니까 내가 이럴 때안 생각했는데. 누가 혈액을 시키면 했다. 시키면 안 하지. 우리 시험을 봐서 듣는 게 목표잖아. 우리 거는 이게 바닥에 이 나무에 따라 다르대 맛이. 선생님 이거 안 해봤어요? 저거같이 맛이 바닥에 단풍이 약간 섭단계 된풍나는 거야. 단풍이 안 가지고 원래 단풍이 밥은 이거 맛있어요. 설탕이 많지. 잘 먹으셔요. 여기 잘 다이고 예. 단풍만 가지고.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이게 흔했지. 우리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고 그런 거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아까 소변 주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계속 나오는 거. 잠깐밖에 없어. 아 저쪽에 옆에 공간으로 가시면 돼요. 아 예, 아니 지금 바로. 그 고개를 나오실 때까지 한번 볼까요? 고개를 넘어가서 봐요. 기다려요. 좀 예? 쉬어요. 예? 쉬어요. 무조건 음악 수요일도 아침에 와? 아니 이걸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에는 같이 와도 돼. 다른 사람 이름을 썼지? 홍할머니 안 나오고. 4시까지니까 여기 12시까지. 문이 올렸더라. 나하고는 해당 사항. 아니 12시에 아니 이리로 돌아와. 뭐 하라고. 왜냐면 아니 어디 하나 나하고 해당 사항 아니야. 여기저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발색을 해서 오면 되잖아. 이쪽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언니 어디서 오는데? 가위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오고. 저기 태국이? 아니 천평이 빠르네. 당연히 천평이 아니 빠르지. 언니는 천평이 빠르지. 사람 들어갈 이유가 없지 나는. 우리는 오전에 그 설악에서 수학 여기는 딱 30분. 끝나서 가는 거. 나 오늘 정확히 30분 딱 걸렸네. 앞에 얼정되는 차가 없더라고. 아니야 사진 찍는 나는 앞에서 얼정되는 차 없으면 20분. 얼정되는 차가 있으면 35분. 요즘에 참. 몰라 그래도 그냥 했어. 아까 전화 만날 다음에 그러면 하나하나 아까 전화했을 때 나는 그래가지고 20분. 오전에 그거 보고 언니 여기 오니까 좀 나왔어. 언니 톡을 내가 12시 넘어서 확인했어 밤에. 그래서 그때는 밥을 못 하고 아침에 괜찮아 해도 나는 어찌 알아.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소리 안 나.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모르겠어. 안기공식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바로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쉬우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단백질에서 두 개나 나왔습니다. 중국도 나오고요, 페루도 나왔습니다. 페루는 필수 아미노산 음식이었죠.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페루는 트리메트에서 이발을 한다. 예. 그게 중국은 문제인데. 황매트. 중국 한국 뭐부터 시작하죠? 분해 시작합니다. 이제 단백질 말고 지방입니다. 지방 갈 건데요. 이거 54페이지. 아, 예. 그거 저기 페이지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요. 14페이지요? 예. 14페이지. 14페이지 문제를 안 풀었네요. 제가 사실 뒤에 이제 우유 내용이라서 예, 잘 아시는 부분만 따라가시고요. 어려우시면 조금 뒤에 또 나옵니다. 4번 볼게요. 우유 단백질의 주성분은 카제인, 카세인 둘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치즈의 응고제로 쓰이는 것은 얘는 러시아인가요? 레닌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은요? 예, 치즈입니다. 우유에서 대표적인 게 버터, 치즈 뭐 이거 되게 많죠? 뒤에 저희 말고 8개인가 될 거예요, 우유 관련된 게. 치즈, 그러니까 38번에 치즈고요. 그 다음에 58번에는 레닌입니다. 밑에 제가 써놓은 게 간단히 써놓았는데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제주씨의 응고제에 첨가하는 단백질. 예, 콩은 시나 그리시닌입니다. 지방으로 갈게요. 기본서는 41페이지, 다음 뭐 적으신 거 없죠? 예, 기본서는 41페이지고요. 제 책은 19페이지입니다.